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권력 구조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중국 권력 서열 1위의 직함입니다. 현재 중국의 서열 1위는 시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진핑입니다. 그는 3개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 현재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체제는 대개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법으로 이제 직위, 임기,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뽑는 공화정, 한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화정,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군주가 있는데,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통치는 투표에 의해서 뽑힌 대표가 대신하는 입헌군주제라 그러죠. 입헌군주제. 영국하고 이제 일본이 그런 경우입니다. 입헌군주제. 영국, 일본. 그 다음이 이제 세습된 국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등 중동 국가에 특히 많습니다. 그 왕정, 사우디, 요르단 등등. 근데 이 3가지 정치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직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정의 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대통령,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의 나라에서는 보통 총리,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대신이라 그러죠. 왕정은 이제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왕. 이렇게 이제 그 직함 하나로 국가 내의 거의 모든 일을 통수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군 최고 사령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등등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대개 삼권 분립 형태의 권력 구조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모든 것의 잘잘못을 이제 가려주는 사법부.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이제 권력의 최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은 그것을 국가 헌법 1조 1항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한다고. 그리고 법을 다루는 중국 최고인민법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행정부인 그 국무원의 한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중국군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홍군입니다. 홍군, 붉은 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까지도 당이 지휘하는 겁니다. 국가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당에서 이제 군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상권 분립이 아니고 당이 절대 우위에 있고 행정과 군이 당을 보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 당이 이제 중국 정부보다는 공산당이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아주 애를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중국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건국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고 이제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거는 1921년입니다. 1921년 뭐 천두슈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오쩌둥도 참여했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공내전을 거쳐서 장개석 군대인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이 건국된 것이 1949년 10월입니다. 1949년 10월 건국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군도 당의 밑에 있다고 했는데 군하고 당 사이에는 조금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선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학교로 치면은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은 교장입니다. 교장.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그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석은 교장이고 공산당 총서기는 재단 이사장입니다. 교장이 높습니까? 재단 이사장이 높습니까? 근데 실은 재단 이사장보다 더 힘센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막 더 높은 사람. 그게 뭐냐 하면 재단 이사장한테 돈을 빌려주는 쩐주입니다. 쩐주, 뒷돈 대주는 사람. 중국에서는 그 뒷돈 대주는 쩐주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그 군대의 최고 총사령관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 현재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국가주석, 재단 이사장, 총서기, 재단에 돈을 대주는, 뒷돈 대주는 쩐주,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세 직함을 전부 다 시진핑이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직함들은 또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최고 10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임기제를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종신 집권을 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시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조직표를 함께 보시면서 빈칸을 이제 채워 나가고 여기에 메모를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삼각형의 오른쪽, 이쪽 부분입니다. 삼각형의 오른쪽이 이제 당이고 왼쪽이 정부입니다. 그 이제 이 조직표 결국은 이 밑에까지 다 꽉 찰 텐데 이 조직표는 제가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다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거 똑같은 것을 보시면은 아, 저건 CR의 꿈이 만든 도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빌려 쓰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틀림없을 겁니다. 하여간 오른쪽 삼각형 맨 위 여기입니다. 여기가 총서기, 중국 공산당 서열 1위, 재단 이사장. 중국의 14억 분의 1의 남자, 중국 인민 전체가 14억인데 14억에서 딱 한 사람. 중국 공산당 총석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요 자리에 국가주석 자리, 요거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할 때 공산당 1인자가 나서는 게 아니고 국가 1인자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 1인자를 명목상으로 국가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중국 인민 전체를 다스린다 하는 면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중국 인민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가 국가주석입니다. 명목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중앙군사위 주석, 이게 참 재밌는 자리고 중국에만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이제 마오쩌둥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총구. 그래서 마오쩌둥을 비롯해가지고 역대 중국의 최고 실권자들은 이 국가주석에는 바지사장을 자주 앉혔습니다. 바지사장을. 그리고 총서기 자리에도 이따금 다른 사람에게, 총서기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군사위 주석만큼은 끝끝내 실권자 본인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국 역대 이제 국가주석 명단에 보면은 류사오치, 한국에서는 유속이라고 불렀죠. 주덕, 리센넨, 이선념, 양상쿤, 양상곤이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주석에. 그 다음에 총서기 명단에도 보면은 화구펑, 그러니까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짜오쩌양이라 그러죠. 한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린 사람들의 이름들이 국가주석에도 있고 총서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군사위 주석 명단을, 역대 주석 명단에 보면은 화국봉이 잠깐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걸 제외하면은 실제로 중국이 만들어진 1949년 이후에 중앙군사위 주석을 지킨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 시대의 실권자들만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단 이사장 위에 있는 전주, 중앙군사위 주석. 근데 하여간 중앙군사위에는 중사위원회는 멤버가 10명입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주석, 그러니까 총서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현역 군인입니다. 국무원의 국방부장도 중앙군사위의 멤버인데 중국은 국방장관도 현역 군인이 맞습니다. 그럼 오케이. 총서기 밑에는 누가 있느냐?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무위원. 총서기도 상무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서기까지 합쳐서 상무위원은 7명입니다. 이들은 소위 중국 공산당의 신이고 이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로 중국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중국의 헌법상, 이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 이 사람들이 당과 정부와 군대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무위원 밑에는 누가 있느냐?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 위원. 정확하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입니다. 총서기하고 상무위원을 다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7명을 빼고 나면 실제로 정치국 위원은 18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명.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원 총리는 중국에서 보통 서열 2위입니다. 총서기 국가주석 바로 밑에 총리. 지금은 리커창이죠. 리커창이 맡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부총리 4명이 정치국 멤버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4개 직할시가 있죠. 그러니까 수도, 베이징. 그 다음에 경제 수도인 상하이. 그 다음 수도인 베이징으로 통하는 관문인 발해만에 있는 텐진. 한국으로 치면 인천하고 비슷한 위치죠. 베이징과 텐진의 관계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세계 최대의 단일 도시인 충칭시. 이 4개 시의 당서기가 이제 이 정치국 멤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1급지성. 그러니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성장. 그 다음에 광동성 선장. 중국에서 22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도 1급성과 2급성으로 나눠지는데 1급지성의 성장도 정치국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국 25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중국은 모든 직함에서 행정 책임자보다 당직을 맡은 사람의 서열이 더 높습니다. 4개 직할시뿐만 아니고 중국의 모든 이제 행정구역에는 행정 책임자인 시장, 성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권력 서열 2위이고 1위는 항상 당서기입니다. 상하이 시장보다 상하이 당서기가 더 높고, 충칭시장이나 절강성 성장보다도 충칭시 당서기, 절강성 당서기가 더 높습니다. 이제 이 정치국원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는 중국 외교를 이끄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바로 작년 후반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8월에 왔었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국 외사공작위원회 주임, 그리고 11월에 왔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원 위원,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원 위원. 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 양제츠하고 왕이하고 누가 더 높은가요? 외교 분야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 누구일까요? 뭐 국무원, 국무위원이다. 왕이가 그 직함이 풍기는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왕이는 한국에도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자주 나가고 한국이나 뭐 세계를 방문하는 횟수, 그 다음에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지명도 이런 쪽에서는 왕이가 훨씬 높습니다. 분위기상. 그리고 그 사람은 스타일도 아주 더 셉니다. 뭐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거나 혹은 어깨에 팔을 둘러가지고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친하고 편한 사이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국의 국가 원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장관하고 회담할 때 30분 가까이 지각을 했고, 한국에 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외무부에 연락해서 수십 명의 한국의 유력 인사를 한 자리로 모아달라. 자기가 할 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적 결례를 하고도 전혀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대국이라는 걸 과시하는 뭐 요즘 말로 전랑 외교라 그러죠. 늑대, 싸움하는 늑대 외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런 저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왕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양제츠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훨씬. 그러니까 왕위가 2013년에 외교부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외교부장이 됐을 때 이미 양제츠는 국무위원이었고, 이 왕이가 2018년에 이제 국무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외교부장을 하면서 국무위원으로 성장하는데 그때 이미 이 양제츠는 정치국 국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치국 국원. 중국 전체에서 서열 25위 안에 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양제츠는 정치국 위원인데 왕이는 여기에 나올 중앙위원회 멤버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밑에 있는 빈칸은 다음 시간에 메꿔 나가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중전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전대, 그다음 전인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